상가나 또는 근생 빌라나 갖고 있었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롭게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 면적보다 권리가액이 크면 재개발하는 근생이 있거든요. 근생이요? 네. 그것도 저기 입주권이 나옵니까? 혹시 어느 지역에 갖고 계세요? 저기 뭐야 위아동 7, 8일인가.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개발은 조합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재건축은 토지와 건축물이 있어야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토지와 건축물이 하나로 묶여 있죠. 빌라도 하나로 묶여 있죠. 그런데 재개발 지역 가면 건물이 없는 땅만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땅을 없고 건물만 있는 데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상가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재건축 중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재건축이다 보니까 단독주택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단독주택 재건축이에요. 방배동 가시면은 지금 한참 짓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역시나 아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물만 있거나 땅만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조합원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재건축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 지금은 이렇게만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조합원 중에서도 이제 분양 대상자라는 게 있어요. 분양 대상자.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뭘 갖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고 분양 대상자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아파트를 받는 게 기본 상식이죠. 그리고 상가를 갖고 있으면 상가를 받는 게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재개발 지역에 가면 뚜껑이라고 그래가지고 땅은 없기 무허가 건축물만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도로, 나대지 이런 것처럼 그냥 맨 땅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을 법에서 또 규정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채워놓으면 아파트를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땅도 도로나 나대지 같은 경우에도 90제곱미터 이상 갖고 있으면 아파트를 준다라고 했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이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리가액. 이 권리가액이 뭐냐? 이 상가를 또는 주택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죠. 관리처분계획 가면 감정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걸 왜 하냐면 내 재산을 주고 새 아파트를 받는데 거기에서 돈을 내가 얼마를 더 내던가 환급받던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이제 비례율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지만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권리가액이라는 것이 아파트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최소 규모. 그러면 지역마다 최소 규모는 다를 수 있어요. 어디에서는 뭐 평으로 따지면 25평형이 제일 작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동네 가면 14평형이 제일 작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어디 가면 10평형이 제일 작은 아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신문 보시면 요즘에 뭐 10평형, 14평 없어서 못 파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상가는 법에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의 분양 아파트의 가격, 우리가 일반 추산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가격보다 이 권리가액이 크면 아파트를 줍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갖고 있는 상가 또는 근생 빌라가 가격이 높아서 25평형보다 비싼 걸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나는 크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한데 여기에 최소 면적의 아파트가 뭐 가령 한 2억 정도 분양을 한대. 이거는 뭐 한 10억 되는데,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2억보다 조금 더 비싸. 그럼 어떻게 돼?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나 또는 근생 빌라나 갖고 있었을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새롭게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 면적보다 권리가액이 크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 뭐하지만 조합에서 이 분을 살려주려고 한 마음 먹으면 더 작은 평형의 아파트도 몇 채 만들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현금 청산되고 끝내버릴 수 있어, 그러면 이건 안 만들 겁니다. 그럼 그냥 현금 청산을 그렇죠. 더 찍을 때는 네. 그 돈을 내가 더 내겠다 그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내서는 안 되고요. 권리가액이니까 이 상가 한 채만 갖고 안 되면 상가를 하나 더 사든지 도로를 더 사든지 뚜껑을 더 사든지 해서 이 돈만 채우면 돼요. 예, 돈만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이 작은 걸 만들어주면 현금 청산자가 그만큼 줄어들어 버리고요. 이걸 안 만들어주면 현금 청산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집 사는데 재개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부동산에 있어 보니까 처음에는 정상적인 집만 다 사다가 이게 비싸지면 조금 비정상적인 걸 사서 또 취득을 하고 가면 법에서는 그걸 규정하지 않다가 우리가 사면 또 이제 법에서 새롭게 또 만들어요. 그 사람들을 규제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그걸 안 하고 또 딴 거 만들어내면 또 법이 또 바뀌어서 또 나. 그래서 법이 약간 뒷북치지만 계속 쫓아오고 투자자들은, 투기꾼들은 또 도망가고 계속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그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날짜를 다 기억해야 되니까. 근데 법이 항상 조금 늦어요.